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주노트는 4차 산업혁명, 그 위기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재미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팔자 용어로 관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기운이라면 나를 이기는 성분, 나를 도끼로 찍어내려는 그런 금기운이 바로 나를 극하는 성분이라서 그것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일단 기존 짜인 틀 속에서 오버하지 않고 윗사람에게도 충성하고 복종하고 반복된 일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모나지 않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저 기존에 있던 프레임을 갈아엎는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면 뭐 산업혁명의 1차가 뭐냐, 뭐 이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무언가 생산을 하려면 석탄도 캐고 뭐 운반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영국의 인건비가 비쌌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비싸서 생산 비용이 커지게 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증기를 개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산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수천 년간 늘어난 생산량보다 산업혁명 100년 동안 생산한 양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도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뭐 에디슨이라는 발명왕도 생기고요. 그렇게 전기도 발명하고 뭐 수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그 결과로 철강 쪽에서는 뭐 철강왕 카네기, 석유 쪽에서는 석유왕 록펠러,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인들이 생기고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산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사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자 나라, 그 사치의 나라가 미국이죠. 그 중에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사람이 서가지고 한 공정만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생산 비용을 대폭 낮추는 이른바 포디즘, 포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 포드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찰리 채플린은 그 공장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나사 조이는 일만 합니다. 본인의 일은 나사 조이는 일만 하는 거고, 정말 반복해서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기계처럼 그 한 공정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사람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제3의 물결이라는 게 바로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컴퓨터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공장, 이 두 개가 있어서 생산이 일어나는 건데, 사무실과 공장 중에서 사무실을 컴퓨터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사무적인 일들이 모두 컴퓨터로 장악이 된 거,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 사무실에 자기 컴퓨터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이건 생산의 실질적인 두 가지 요소인 사무실과 공장 중에서 사무실은 3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가 다 들어와서 정보화가 되었는데, 아직 공장은 포드주의처럼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아직도 찰리 채플린이 공정을 반복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공정만을 위해서 일하는 찰리 채플린을 없애자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공정만 하는 찰리 채플린이 비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값싼 노동자들이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까지 돌아다니면서 사실 여태까지 생산을 해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찰리 채플린 비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윤이 안 남게 되고 값싼 노동력보다 첨단 기술이 있는 곳으로 다시 현재 컴백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첨단 기술의 본고장 독일이나 미국 실리콘밸리 뭐 이런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일하던 공장이 아니라 단 6명이서 50만 켤레를 운동화를 생산하는 아디다스 운동화 공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장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찰리 채플린은 일단 사주에 관성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하라는 대로 충성하고 연봉 적당히 주면 그 연봉에 맞춰서 가족들하고 생활을 하고요. 반복된 일을 반복하는데도 지루해하지 않고 나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죠. 책임감이 투철해서 가족들도 잘 챙기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요. 규율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그 관성의 소유자들이 대량으로
실직이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무인 자동차, 무인 공장, 학습하는 로봇, 알파고. 이제 이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밀려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거스를 순 없겠지만 요즘 세상 바뀌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수많은 관성이라는 성분을 보유한 그 공장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까? 공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간다면, 공장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영업을 시킨다면, 그 좁은 컨베이어 벨트 자기 자리를 수십 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이 정글과도 같은 이 추운 겨울 같은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추운 바깥 세상으로 나온 관성이 요즘 창업하겠다고 알아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나사만 쪼이고 살던 찰리 채플린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정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실직을 많이 하고 자영업과 장사와 사업과 그런 것들하고는 관련이 없이 정말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시게 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사주에 빗대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